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뉴시스에서 역시 실은 기사인데요. 모더나 50세 이상 매년 부스터샷 접종받아야 할 수도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50세 이상 사람들은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예방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를 한 100% 중에서 동의를 저는 한 20% 정도 합니다. 20% 하는데요. 20% 정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본인이 이해 당사자잖아요. 본인은 백신을 팔고 있는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백신을 많이 팔겠다고 하는 열망에 가득 차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마저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감안해서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안해서 듣는다고 하면은 한 20% 정도는 동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분은 50세 이상을 말씀하셨거든요. 50세 이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50세 이하라도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어서 감염되는 분은 혹시 맞아야 할 수 있고요. 또 60대 이상인 중에서도 혹시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방역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맞을 필요가 없겠죠? 바이러스가 없는데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분의 전제는 계속 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겨울에 독감은 우리가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미세하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해 맞는 독감 백신은 작년하고 재작년 거와 같지가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구조가 독감 바이러스와 다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또는 조금씩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독감 백신과는 달리 이 코로나 백신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3년 후, 10년 후조차도 같은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그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같은 백신을 매년 맞을 거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계속 코로나가 어느 일정 비율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제법 괜찮은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미플루 같이 좋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제가 조만간이라고 하는 거는 머크나 화이자나 지금 개발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좋은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치료제가 백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바이러스는 단기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쭉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성을 떨어뜨리면서 바이러스가 우리와 공존하기 위해서 별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식으로 진화를 해갑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쭉.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같은 바이러스인데도 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별로 병원성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지금 계절성으로 우리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 팬데믹 코로나 말고 우리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4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4종은 치료제도 필요 없고 백신도 필요 없고 할 정도로 우리를 감염을 시켜도 우리가 눈치조차 못 챌 정도로 병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는 이런 식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모더나 CEO가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설대호 교수님께서 20% 동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 약간 좀 실망했는데요. 그렇게나 많이 동의를 그렇게나 하시다니? 많이 동의를 하시다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1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는 사실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망할 회사였어요.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성과를 못 내는 제약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테크놀로지를 변형시켜가지고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바람에 기사회생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기사회생한 기업의 CEO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 국면에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예. 저는 인지상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4가지 사항을 이제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모더나 CEO나 화이자 CEO가 좀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사실은 원래 이들이 이야기했던 부스터샷은 똑같은 백신을 맞추는 부스터샷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변이에 조금씩, 반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들이 원래 약속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변이라면 그러니까 유전자가 조금씩 바뀌면 예. 그 조금씩 바뀌는 유전자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바로 이 변이 부스터샷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면 그 변이에 맞춤한 부스터샷을 접종을 시키겠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화이자도 그렇고 이 모더나도 그렇고 자신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백신을 계속해서 부스터샷을 줄 생각을 하지 변이 부스터샷을 연구개발비를 투입해가지고 새롭게 만들 생각을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 초반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요새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백신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변이에 대한 새 백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임상시험을 완전히 새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다시 처음 일상부터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것은 방역 당국이 결정할 수 있어요. 방역 당국이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방역 당국이 2상부터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3상만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기반 기술이 사람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어서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1상부터 2상, 3상을 하지 않고 부분 임상만 예.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두 번째, 돈이 많이 들겠죠. 세 번째,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다 안고 이런 거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새로운 임상을 하겠다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자기네들이 약속한 것처럼 약간 변화시켜서 새로운 백신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다 임상시험을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도덕한 거죠. 돈독도 오른 데다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말 좋은 백신이라니까요. 원래 이 백신은 만들어질 때부터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예요. 거기에다가 부작용만 지금 놓고 보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와 비교해서 나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지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속게 돼. 이게 이제 결국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자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만드는 연구자들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 백신의 약점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추가적으로 더 맞으라는 이야기만 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팔려고만 고민하고 예, 더 많이 있습니다. 팔려고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각국의 보건당국이나 WHO 같은 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쓴소리를 좀 듭니다.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래서 부스터샷이 예.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똑같이 3번, 4번 다시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신을 맞아가지고 교차 접종으로 부스터샷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돈독 오른 제약사들에게 놀아나는 일만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이 항체 면역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항체의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떨어지기 예. 때문에 하지만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항체 면역의 효과는 떨어지지만 입원을 방지하고 위중증을 방지하고 사망을 막는 세포 면역의 효과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확인된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CEO가 이렇게 이제 돈독이 올라서 굉장히 비이성적이면서 비윤리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의혹도 있냐면, 이건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도 있냐면 이 의혹이 있어요. 지금 어제 우리 방송에서 다루어 드린 것처럼 로슈는 임상 이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예.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가서 1년이나 뭐 2년을 기다려야 이제 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올 약이 머크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방송에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어 드린 것처럼 암이나 기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화이자 제품은 언제 임상이 끝난다고 알려져 있냐면은 12월 9일 날에 끝난다고 미 FDA에 들어가 보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의혹을 갖고 있냐면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화이자는 백신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 심지어 화이자 CEO가 일국의 대통령이나 일국의 총리까지도 찾아와서 만나게 할 정도로 극단의 그런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화이자 백신을 공급하고 특히 구매력이 있는 잘 사는 국가에서는 하면서 이후에 치료제도 구매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연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끼워 팔기 같은 걸 얘기하시는 끼워 팔기도 건가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먹는 치료제 나올 건데 우리 먹는 치료제를 상당한 가격으로 사준다고 하는 어떤 구두 계약, 그러니까 문서화된 계약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우리 백신을 팔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들이 보이고 있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우리 당국이,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만일 그렇게 돼 있다면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중에 치료제가 나와도 결국은 비싼 값으로 치료제를 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교수님의 주장이시니까 화이자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판단이 내려지는지 이성적 판단이 내려지는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화이자에게도 또 우리 방역 당국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전문가나 국민은 깨어 있다. 전문가와 국민은 언제나 주시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그래서 이 CEO들이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가 다 감안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모더나 얘기가 나오고 화이자 얘기가 나와서 모더나 공급과 관련된 언론 기사인데요. 일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조기 공급 성과 물밑에서 삼성 뛰었다. 머니투데이는 모더나 숨은 주역도 이 사람, 이재용 나서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서울경제, 모더나 백신 조기 공급, 이재용 스피드 경영 있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단 이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 무언가 큰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긴 했겠죠, 당연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최근까지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프로포폴 관련 벌금도 네, 냈었죠. 프로포폴 관련해서도 예. 재판을 받았고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사면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예. 재판들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뭔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뭐 정부에게 성의를 보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었고 사실은 그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본업도 아닌 이 메신저 RNA 백신 생산과 연관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분명히 역할을 하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최고 그 의사결정관자로서 역할이라는 게, 그런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더나 백신 국내 조기 공급 성과 물밑에서 삼성 끼었다. 이재용 나서자 밑태도가 바뀌었다. 스피드 경영이 있었나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맡은 모더나 백신의 안정적인 대량 생산과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면서 모더나 측과 신뢰를 쌓기 위해 자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모더나 측 최고 경영진을 소개받았고 8월에는 화상회의를 통해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니 그 모더나 CEO를 삼성 회장이 만나는데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삼성 회장이 내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모더나 회장이 만나지 안 만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예. 연말에 삼성에서 광고를 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사들은 연말에 삼성에게 성의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타이밍이 지금. 예. 제가 언론사에 있어봐서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제목들은 우리가 삼성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언론이 삼성 측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제목이라든가 내용들을 우리가 뭐 구구절절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논평하는 건 사실은 별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큰 틀 안에서 이제 삼성과 언론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나온 기사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예. 저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리고 뭐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 삼성이 모더나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또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여요. 객관적 사실로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의 행태는 매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쳐. 예. 언제나 지나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쓴 기사도 아닌데도 제가 약간 낯뜨거워요. 왜 네. 이게 지나치냐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 이외 백신이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삼성이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행보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전혀 지나치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한번 볼까요? 지금 당장 삼성이 모더나 제품을 공급 안 한다고 우리 일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이미 높다고 하는 네. 사실과 두 번째는 삼성이 공급하는 모더나가 아예 제로, 아예 안 들어와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언론이 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론이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리고 팩트 얘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는데 언론이 이런 정도로 설쳐준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언론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항상 보는 눈이 많다. 그다음에 예. 언론은 항상 정도를 지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예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서 있습니다. 방금 설교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4월, 5월에 막 언론에서 수급이 달리고 막 할 때. 백신 기근 뭐 예. 이런 이야기, 백신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삼성이 뭐 화이자나 아니면 뭐 모더나에서 막 1,000만 회분, 뭐 1,000만 3,000만 회분, 뭐 예. 500만 회분 뭐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런 기사 나와도 진짜 용 썼다 칭찬해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타이밍도 아니잖아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과 삼성의 유착의 패러다임으로 이런 기사들을 평가를 해야지 이런 기사의 제목이라던가 내용을 우리가 진지하게 논평할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